조동지벼는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에서 1896년 조중식님에 의해서 선발된 품종입니다. 구암 말부터 일제강점기 중반기까지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넓게 재배됐던 토종벼 품종입니다. 농민에 의해서 최초로 선발된 기록이 남아있는 역사적인 종자유산인 조동지벼는 현재 금사면 전북리에서 약 조동지벼 등 토종벼 154개 품종을 금년도에 재배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조동지벼를 활용한 전통주 제조라든지 향후에 체험마을 육성 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올해 여주에서 이제 그 전통주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여주에 토종쌀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저도 궁금했고 해서 이번에 수업에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찹쌀을 가지고 술을 빚었다면 여주의 토종쌀인 조동지쌀을 이용해서 술을 빚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찹쌀과 맵쌀의 차이도 있지만 어떤 토종쌀에 대한 우리가 잊혀진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로도 좋고 해서 이번에는 같이 조동지쌀과 찹쌀 이 두 가지로 수업에 술을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여주가 토종쌀에 대한 그런 이해도 많고 이제 새로운 걸 많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요거를 좀 우리 술로 살려보면 어떨까라는 기대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학생들과 같이 두 가지 쌀로 술을 빚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맵쌀과 찹쌀의 차이를 본다면 이제 찹쌀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빚는 단양주 같은 경우 찹쌀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찹쌀이 더 발효도 잘 되고 이제 빠른 시간에 된다는 건 있지만 또 그 맵쌀의 장점이 좀 깔끔하고 좀 청량감 있고 뭔가 좀 담백한 맛을 느끼기에는 맵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쌀을 가지고 술을 빚어서 나중에 결과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술 맛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 같이 결과적으로 시험도 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를 일단 식혀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눠서 잘 펼쳐주도록 할게요. 얘를 너무 오래 두게 되면은 위에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발효가 또 안 돼요. 그럼 뒤집어서 만졌을 때 따끈한 기가 없을 때까지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맵쌀하고 얘기는 두 개가 완전 다르죠. 맵쌀 혹시 드셔보셨나요? 네. 굉장히 딱딱하죠? 딱딱해요. 네, 딱딱하고 약간 덜 쪄진 거 아닌가 싶게 그렇게 되는데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술을 짜더라도 얘는 굉장히 잘 삭아서 이제 부드럽게 둔다면 얘는 굉장히 걸쭉한 형태로 되는 게 맵쌀이거든요. 네, 대부분 전통주를 만들 때는 찹쌀을 많이 쓴다라고 보고요. 이건 내가 식을 그대로 넣는 거니까 방향이 500g. 자, 요거는 저희가 통 세척하는 거는요, 원래 새 통은 물로 한번 씻으신 다음에 그리고 알코올 소독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저희가 미리 세척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알코올만 뿌려가지고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먹어도 되는 알코올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통 안이랑 입구 쪽에 뿌려주시고 이 뚜껑도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돼요. 네, 요 알코올 좀 닦아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혼화하는 거는 쌀에 따라 다르진 않아요. 근데 제가 누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걸 알려드리면, 지금 요거는 전통 누룩이죠. 자, 이거를 얘기하실 때 물을 먼저 넣어야 돼요. 누룩을 먼저 넣어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넣으셔도 되는데 이제 골고루 섞게끔 먼저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섞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의미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 저는 이렇게 다 넣고 물을 다 넣어주거든요. 아까 5리터 여기다 부어주시고요. 네, 다 부어주세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뭉친 쌀을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맵쌀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뭉치진 않는데 찹쌀은 지금 똘똘 뭉쳐있죠. 예, 그래서 이거 조금 풀어주셔야 되고, 왜 우리 지난주에 그 입국 만들 때 이 고두밥에다가 종균을 뿌려서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찹쌀에다 안 하고 맵쌀에다 하는 이유가, 이 찹쌀은 어때요? 다 덩어리가 지니까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입국이라는 누룩을 만들 때는 반드시 맵쌀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다 풀어졌죠. 이 누룩물이 흡수되게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눌러주는 느낌은 뭐냐면, 우리가 스펀지 어때요? 눌렀다 띄면은 물이 흡수가 되죠. 스펀지에 들어갔는데 그 느낌으로 얘를 으깨는 게 아니고 밥알의 형태는 그대로 이렇게 꾹꾹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누룩물이 이 쌀 안에 다 흡수가 되거든요. 예, 요런 식으로 해서 이 물기가 이 안에 다 들어갈 때까지 같이 칠해주시면 돼요. 자, 계량 누룩은 물이 몇 리터라고 그랬죠? 4리터. 네, 4리터를 하는 이유는 달게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얘도 5리터를 넣으면 단맛이 덜한데, 저는 조금 여러분께 극강의 단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량을 조금 줄였고요. 4리터만 넣을 거고요. 자, 얘는 아까 금방 풀어줬는데 얘는 어때요? 덩어리가 져있죠. 그래서 얘를 잘 조금 풀어주시고요. 전통 누룩 쓰시는 분들도 요거는 잘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누룩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근데 제가 아까 계량 누룩은 힘이 좋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전통 누룩은 여러분이 혼합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계량 누룩은 제가 좀 죄송하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양도 어때요? 아까 500g이고 얘는 125g. 4분의 1밖에 안 쓰죠. 그래서 얘를 넣으면 어때요? 골고루 이렇게 섞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덩어리 져서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제가 물을 적게 넣기 때문에 조금 이쪽보다는 물량이 적어요. 자, 이렇게 하면 끝. 자, 이렇게 대충 섞었잖아요. 근데 다음날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얘는 당화가 거의 안 돼 있어. 근데 얘는 벌써 다음날이면 어느 정도 당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그 당화를 잘하는 애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말씀드리면, 이 계량 누룩을 사면은 이 효모가 항상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세트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펠렛 형태의 여기에는 효모는 없어요. 여기에는 곰팡이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이 효모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전통 누룩 같은 경우 누룩 자체에 뭐 효모, 곰팡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굳이 효모를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안정적인 발효를 위해서 넣어줄 거고, 얘는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이게 너무 닫으면 또 더울 때 힘들어서. 예. 자, 오늘 만든 게 술 이름 기억나시나요? 부이주. 그쵸, 부이주. 동동주 부이주고요. 자, 이렇게 지금 완성이 돼서 제가 위에 효모를 뿌려드렸는데, 얘를 지금 저을 필요가 없는 게, 효모는 지금 저어서 아무리 그래도 일을 못해요. 그쵸? 3, 4일 정도 지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이 저을 때 그냥 같이 저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가져가실 때는 통을 꽉 닫으시는데, 집에 가셔서는 이렇게 살짝만 열어놓으시면 돼요. 이 뚜껑을 여는 거는 발효하면서 이게 가스가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스테인리스 국자라든가 주걱이나 이거를 뜨거운 물로 한번 뿌려서 소독한 다음에 식혀서 그걸로 저어주세요. 수저로 하셔도 괜찮고요. 아, 나는 맨손으로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일회용 장갑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섞으셔도 되고요. 2, 3일만 이걸 잘 섞어 주셔가지고 섞으면서 이게 약간 부드러워지는 것도 보시고 이제 냄새도 맡고 뭐 맛 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잘 두시고 2주 뒤에 이거 가지고 오셔서 조별로 짜서 이걸 맛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기억하시면서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별로 만드는 그 술의 특징을 또 뭐 맵쌀과 찹쌀, 뭐 전통누룩과 계량누룩의 차이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이제 시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 수업할 때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잠깐 치워놓을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다 넣고 짜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놓고 이렇게 짜시면 되는데, 그리고 요거 짜실 때 힘 세다고 너무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고요. 살살 달래가면서 잘 짜주셔야 되고. 이건 계량이고. 자, 가득 담지 마시고 위에 조금 남겨주세요. 담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으시고요. 드실 때는 한 2, 3일 정도 뒤부터 드시는 게 좋고 너무 아끼지 마세요. 이 단양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느 날 씌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드시는 게 좋고, 이제 오래 두고 드시는 거는 약주나 이렇게 도수가 높은 거 있죠. 뭐 2향주, 3향주 이런 것들은 오래 둬도 괜찮은데 이렇게 단양주는 이제 빠른 시일에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맵쌀에다가 계량누룩, 얘는 찹쌀에다가 계량누룩. 얘네들은 물량이 조금 덜 들어간 거죠. 근데도 계량누룩 같은 경우 워낙에 당화력이 세다 보니까 덜 걸쭉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물이 적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 색은 어때요? 다 다르네요. 색이 다 달라요. 자, 계량누룩은 이 밀기울이 갈색이잖아요. 왜 사료처럼 생겼던 게. 그러니까 술 빛깔도 진해요. 그래서 계량누룩은 너무 많이 넣으면 술 색깔이 더 진해지겠죠. 그럼 썩 우리가 볼 때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지 않아도 당화력이나 힘이 좋으니까 정량만 넣으시면 되고요. 자, 전통누룩 같은 경우 드셔보시니까 어때요? 굉장히 강하죠? 알코올 도수도 세고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리고 다양한 맛이 나요. 전통누룩 같은 경우. 근데 색은 어때요? 깨끗하죠? 좀 뽀얗죠? 그거는 이제 얘는 밀기울만 모은 거고 얘는 그 안에 밀도 있기 때문에 색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원주 기준이에요. 그래서 원주는 이렇고 여러분들이 드실 때는 물을 특히 맵쌀로 만든 막걸리 여러분 짤 때 안 짜지셨죠? 네. 그 정도로 그거는 뭐냐면 당화가 찹쌀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술을 빚을 때는 찹쌀로 많이 빚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전통주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시중에 파는 막걸리는 어때요? 맵쌀. 보시면 다 맵쌀이에요. 찹쌀 안 써요. 자, 맵쌀로 써도 되는 게 이렇게 걸쭉하니까 물을 많이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물을 내가 탔어. 너무 세서. 근데 단맛이 너무 없다. 그럼 바로 드실 거면 당분을 넣으셔도 돼요. 근데 조금 그렇다 그러면은 뭐 뉴스가를 조금 넣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집에 스테비아가 있으면 조금 넣어서 단맛을 보충해 주셔도 돼요. 나는 그런 거 다 싫다 그러면 이제 원주로 드시는데 제가 볼 때는 찹쌀로 술을 빚으면 1대1로 했을 때 물을 안 타도 돼요. 드시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데 맵쌀로 할 경우는 물을 섞어서 어느 정도 조금 농도를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죽처럼 굉장히 걸쭉하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만약에 내가 찹쌀을 키우진 않잖아요. 다 여러분 농사도 그때 안 지신다 그랬는데 진짜 맵쌀로 하실 때는 물량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사조죠. 자, 사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맵쌀에 계량누룩하고 전통누룩을 한꺼번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먹었더니 전통누룩의 그런 게 더 강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누룩을 두 가지를 섞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따로 만드셔서 그래서 블렌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찹쌀끼리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 그 술 조금만 주시겠어요? 여기다가 여기 종이컵으로 그냥 하나만 주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술을 따로 빚어가지고 누룩을 다르게 해서 따로 빚어서 블렌딩을 해요. 그래서 단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선물할 때는 뭘 더 많이 넣으면 돼요?
단 거를 더 많이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드라이한 거 좋아하는 분 같은 경우는 전통 누룩으로 만든 걸 조금 넣고 얘를 조금 덜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그 줄 사람의 입맛에 맞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누룩을 한꺼번에 넣기보다는 약간 블렌딩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술을 빚어서.